2016년도 민간경력자 공채 언어 논리 영역 12번 문제 풀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흥선대원군은 왕의 생부이지만 고종이 왕이 되었을 때 생존하지 않았더라면 대원군이라는 칭호를 부여받지 못했을 것이다. 여기서는 이 대원군이라는 칭호를 언제 부여받을 수 있을지를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대원군이란 단어를 찾아볼게요. 5번이니까 밑에서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바로 있네요. 살아있을 때 대원군의 칭호를 받은 이는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 한 사람뿐이었대요. 보시면 대원군은 왕을 낳아준 아버지 생부를 가리키고요. 그리고 살아있을 때 받은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다고 했으니까 죽어있을 때 받은 사람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물론 없을 수도 있는데 이 말의 뉘앙스상 있을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들고 여기서 꼭 살아있어야지 대원군을 받는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생부에 대해서 대원군이라는 칭호를 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직계면은 그 왕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원군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가 없고 요 반계일 때 이것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종이 왕이 되었을 때 생존 여부는 대원군 칭호를 받는 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5번이 틀린 말이 되고요. 4번 우리가 조선시대 왕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일반적인 칭호는 존호래요. 그러면 존호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존호는 왕의 공덕을 찬양하기 위해 올리는 칭호입니다. 여기에는 근데 뭐 일반적인 칭호에 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여기도 읽어보시면요. 우리가 왕을 부를 때 흔히 이야기하는 호칭은 묘호랍니다. 존호가 아니고 묘호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칭호는 존호가 아닙니다. 그래서 4번도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3번 왕비의 아버지가 아님에도 부원군이라는 칭호를 받은 신하가 있답니다. 아까 저희 대원군을 봤을 때 바로 옆에 부원군이라는 단어가 있었거든요. 여기 있죠? 부원군은 왕비의 아버지를 가리키는 말이래요. 그리고 부원군은 경우에 따라 책봉된 공신에게도 붙여졌대요. 따라서 왕비의 아버지가 아니고 그냥 공신임에 붙은 사람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3번은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12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보시면요. 조선시대 왕의 묘호에는 명나라 천자로부터 부여받은 것이 있대요. 저희 묘호가 아까 맨 처음에 나왔었죠. 지금 선조는 묘호고 소경은 명에서 내려준 시호. 명에서 내려준 것은 묘호가 아니라 시호네요. 그리고 이것은 존호. 신하들이 시호를 올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묘호는 왕의 재위 당시 행적에 대한 평가이고요. 신주를 종묘에 모실 때 사용하는 칭호래요. 근데 묘호가 뭐 명나라에서 내려왔다라는 내용은 없고요. 다만 시호에 대해서는 지금 중국에서 천자가 내리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몰라서 요 밑에까지 다 읽어보시면요. 밑에 아까 읽은 내용이긴 하지만 그 묘호를 명나라 천자가 내려줬다라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2번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아마도 시호에 관한 내용을 묘호로 단어를 바꿔서 선지를 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번 세자가 왕이 되면 적실의 땅은 옹주로 호칭이 바뀔 거랍니다. 여기서는 옹주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후궁의 딸은 옹주랍니다. 세자의 딸 적실 출생은 군주인데요. 지금 적실의 딸이 군주였는데 만약에 세자가 왕이 되면요 왕의 딸이 되잖아요. 적실은 왕비가 될 거고요. 왕비의 딸이 되니까 공주가 되겠죠. 옹주가 아니라 공주가 됩니다. 만약에 부실소생이었으면 옹주가 되겠죠. 그러니까 1번은 틀린 얘기이고 12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